안녕하세요. 이슈약을 다루는 코너 그 약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5년 6월 새로 출시된 폐렴 백신 신약 프리베나 20입니다. 120세 시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폐렴에 새로 나온 신약 프리베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폐렴 알균은 폐렴이나 중이염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나 혈액까지 깊숙이 침입해서 폐혈증까지 일으키는 무서운 세균인데요. 이 폐렴 알균은 오래 살아남고 잘 파고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렴 알균의 생명력,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다당류 피막 때문입니다. 폐렴 알균의 가장 바깥쪽은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로 이루어진 두꺼운 피막, 즉 캡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다당류의 생김새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당류이니까 당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반복적으로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 구성은 당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9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캡슐의 모습이 불규칙적으로 다양하면 세균에는 유리하겠지만 우리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 안의 면역세포가 이 세균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먼저 대식세포가 세균을 잡아먹기 위해 움직이는데 세균에 들러붙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식세포와 다당류 캡슐이 같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또 혈액 속에 있는 보채는 세균 표면에 달라붙어 직접 세균을 파괴하거나 세균을 표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당류 캡슐은 보채가 세균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와 같은 다당류 캡슐이 있기 때문에 폐렴 구균은 생존력이 매우 강합니다. 폐렴 구균이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사람이 지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 몸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다당류 캡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발된 약이 1세대 PPSV 백신입니다. 1977년에 개발되었고 질병을 자주 일으키는 23종의 다당류 캡슐을 항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되었습니다. 23종의 다당류 캡슐 항원을 몸 안에 주입하면 비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도록 만든 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은 비세포가 아직 작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만 2세 이상의 면역력이 양호한 사람에게 접종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주로 성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접종합니다. 다당류 백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20년대 와서 드디어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단백결합 백신입니다. 단백결합 백신은 작동 방식이 다당류 백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당류 캡슐을 운반 단백질에 붙여서 몸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는 이 단백질을 통째로 삼켜서 분해하여 항원을 확인합니다. 항원이 확인되면 T세포와 B세포 모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결합 백신은 항원 개수에 따라 프리베나 7가, 심플로릭스 10가, 프리베나 13가를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마다 가지고 있는 혈청형, 즉 항원이 각각 다릅니다. 앞에서 폐렴 구균의 혈청형은 약 90개가 넘는다고 했었는데 이 약들이 그 90가지 항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까요? 단백결합 백신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라색으로 표기한 혈청형이 흔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혈청형을 기준으로 보면 프리베나 7가와 심플로릭스 10가의 효과는 동등해 보이고 프리베나 13가가 가장 강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혈청형 11을 가진 폐렴 구균은 여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 유행하는 혈청형도 그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아 폐렴 환자로부터 확인된 혈청형 분포를 살펴보면 단백결합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프리베나 13이 커버하는 19F, 19A 혈청형은 분포가 낮고 프리베나 13이 커버하지 못하는 6C, 15B 등의 분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감염은 감소했지만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에 의한 감염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청형 대체 현상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폐렴구균이 백신을 피해 살아남고 있으니 우리도 새로운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업그레이드된 3세대 백신입니다. 박스뉴반스는 2023년에 국내에 허가되었고 기존 13가에 비해 22F, 33F가 보강되었습니다. 프리베나 20은 2024년에 국내에 허가되었고 기존 13가 백신에서 7가지 혈청형 8, 10A, 11A, 12F, 15B, 22F, 33F가 추가되었습니다. 캡박시브 21가는 2024년에 미국 FDA가 승인한 신약으로 국내에는 아직 없는 약입니다. 이 표는 지금까지 출시된 폐렴구균 백신의 혈청형을 정리한 것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13가 백신은 현재 15가 박스뉴반스 백신으로 대체되거나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5가 백신의 혈청형이 13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 20가 백신도 수입되었습니다. 20가를 15가와 비교해보면 15가를 접종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0가 백신의 혈청형이 15가 백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20가 백신이 국내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가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21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PCV 단백 결합 백신은 혈청형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당류 캡슐 기반 백신은 혈청형 대체 현상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 연구 중입니다. 혹시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실까요? 이 그래프는 2023년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표를 보면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에 이어 3위가 폐렴입니다. 네, 3위입니다. 2018년에는 폐렴이 네 번째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3위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수막염이나 균열증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폐렴구균으로 인한 감염은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는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아접종을 살펴보면 PCV로 1차부터 4차까지 접종을 시행합니다. 현재 PCV15를 기본 접종으로 사용하고 있고 13가 백신과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20가 백신도 소아에게 접종할 수 있고 제품도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에서 사용하기로 확정은 되었는데 교차 접종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니까 곧 소아들에게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의 경우 이번에 새로 개정된 폐렴구균 백신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침습성 폐렴 알균의 혈청형 분포를 살펴보면 15가 36.2%, 20가는 54.3% 정도며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도 41.4%나 차지합니다. 앞서 보았던 구성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혈청형 구성을 보면 PPSV 23이 PCV 20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용 기전의 차이로 PPSV보다 PCV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PCV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 그룹은 성인의 경우 20가를 1회 접종하는 것으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해 왔었는데 드디어 1회 접종이 나온 거예요.
또 15가와 23가를 순차적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15가를 맞았던 분들은 23가를 순차적으로 투여해야 하지만 앞으로 20가 1회만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해진 것입니다. 이 표는 성인 접종의 다양한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방법과 투여 간격, 재접종 시기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PPSV 23가 백신을 1회 한 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지만 면역 효과가 낮아 추가 접종이 필요하므로 단백결합 백신의 국가 무료 접종이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 약에서는 새로 나온 폐렴구균 예방 백신과 함께 소아와 성인의 폐렴 예방 접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번거로웠던 백신의 순차적 접종이 1회 접종으로 편리해진 만큼 우리나라 폐렴 사망률도 낮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 약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